주변에 보면 말을 재미있고 조리 있게 하는 사람들 꼭 한두 명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부러웠던 적은 없으신가요? 난 왜 저렇게 말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도 들고 적절한 드립을 치면서 주변 사람들을 빵빵 터지게 만들게 대화하는 사람을 보면 상당히 부럽기도 한 것이 사실이죠. 반대로 개인 성향상 대화를 즐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고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것에 만족을 하거나 아님 혼자 있는 것에 더 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면 이 타인과의 대화를 완전히 피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낯선 사람과 단둘이 있거나 스몰 토크를 하게 될 때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낯선 사람과의 대화도 아주 쉽게 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겁니다. 딱 5분만 집중해 보세요. 대화를 잘하게 되는 비밀 3가지입니다. 대화를 잘한다고 하면 보통 어떻게 조리 있고 논리적으로 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하지만 대화를 잘하는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갖춰야 할 자세는 바로 경청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말하는 것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라도 자신이 잘 알고 있고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신나게 말을 합니다. 상대방을 이렇게 즐겁게 말하게 만들려면 내가 먼저 잘 들어줘야 합니다. 상대의 눈을 마주보며 진짜? 그래? 와 같은 짧은 리액션만 해주어도 충분합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고 잘 들어주기만 해도 상대방은 이 사람하고는 대화가 잘 통한다 라고 느끼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또한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는 핸드폰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내가 신나서 말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딴짓을 하고 있어서 기분이 상한 적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적이 꽤 있었거든요. 대화 중에 상대방이 스마트폰을 만진다는 것은 내 말을 경청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동시에 말하는 사람은 기분이 상하게 되죠.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대화가 즐거울 리가 없습니다. 대화를 할 때는 핸드폰은 잠시 내려두세요.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보며 집중해 보세요. 이게 바로 경청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대화가 좀 더 쉬워질 거예요. 2번째, 질문. 경청하면서 짧은 리액션까지 했으면 그 다음으로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 말을 들으며 내가 잘 모르거나 아니면 좀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 길게 대답할 수 있는 열린 질문을 하면 더 좋습니다. 점심 먹었어? 보다는 점심에 뭐 먹었어? 가 더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둘이 맥주 한잔을 하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죠.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을 간단히 설명했는데 그 친구가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거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더라. 그게 뭘 말하는 거야? 저에게는 너무 쉬운 개념이어서 그걸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친구가 그렇게 물어보자 저는 신나서 설명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대화를 하다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며 오늘 대화 정말 재밌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니 그 친구의 리액션과 질문 하나하나가 그 자리를 즐겁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아니라 그 친구가 대화를 잘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질문을 하게 되면 경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넘어 지금 이 대화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화를 하면서 내가 질문할 부분은 없는지 잘 고민해보고 꼭 한번 질문해보세요. 그 질문 하나가 대화를 즐겁게 만들고 동시에 당신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3번째, 되묻기. 어떤 대화를 하는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화 수준을 좀 더 올려주고 원활하게 만드는 방법은 상대방이 말한 말을 나의 언어로 다시 정리해서 되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오늘 저녁 약속 장소를 논의한다고 해볼게요. 친구가 말합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너무 바빠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랬어. 좀 부담 없고 든든한 거 먹고 싶은데 뭐 좋은 거 없나? 그걸 듣고 다시 물어보는 거죠. 빈속이어서 뭔가 자극적인 거 말고 한식 같은 든든한 밥 되는 걸 먹고 싶다는 거지? 이렇게 되물어 보는 겁니다. 되묻기에는 크게 2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2번째는 내가 이해한 바를 다시 되물어 보면서 서로 오해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대화가 흐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동시에 내가 이해한 바가 맞다면 상대방은 나의 되묻는 질문에 공감을 하게 되고 공감한 만큼 더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의 대화법을 잘 한번 지켜보세요. 그들은 되묻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회의를 하며 팀장이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해볼게요. 다음 주 고객 미팅까지는 확실한 가격의 근거를 준비해야 하니까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여기서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막상 자료를 준비하며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혼자 골머리를 앓죠. 하지만 일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지난번 공급했던 제품의 원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PPT로 준비하면 될까요? 너무 다르지 않나요? 되묻기를 하는 사람은 대화를 경청함은 물론이고 내 생각을 정리해서 다시 질문을 함으로써 그 대화의 효율을 100% 이끌어냅니다. 저도 처음부터 대화를 잘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너무나 소심해서 물건을 사러 가서 가격도 제대로 못 물어보는 아이였죠. 그러다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만난 친구들이 어색했지만 매일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나중에는 가족처럼 가까워졌죠.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 동안 학보사와 학생회 활동을 했고 3학년 때는 반잔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해야 했습니다. 오히려 공부보다 그런 활동들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때 했던 활동들이 모두 대화 훈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대학교나 지금 직장에서도 사람들은 저를 그 누구하고도 잘 지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결에는 항상 잘 통하는 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누군가 말을 걸어 대화가 시작되면 핸드폰을 바로 내려놓습니다. 너무 급하게 연락을 해야 하면 양해를 구하고 얼른 연락을 마무리한 다음 대화를 시작하죠. 아무리 어려운 사장님과의 자리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은 꼭 하고요. 회의를 할 때는 내가 이해한 바를 다시 되물으며 오해한 부분은 없는지, 내가 잘 이해한 것이 맞는지 항상 확인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의식하지 않아도 저만의 대화 습관이 자리 잡힌 것 같아요. 대화는 인간관계의 시작이자 기본입니다. 대화를 잘 하지 못하면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도 힘들죠. 경청과 질문, 그리고 되묻기를 기억하고 대화를 할 때마다 연습해보세요. 그 누구와 대화를 해도 쉽고 즐거운 기억으로 남게 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자기계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쌤 작가였습니다.